문재인이 임기 말에 대북 제재, 미국으로부터 철퇴 세게 한 방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정원장이 양복, 양주 발언했죠. 그리고 나서 정확히 한 달 만에 북한이 상류층의 양복과 양주가 쫙 뿌려져서 배급 완료가 됐다 이겁니다. 자, 8월 3일 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긴급 현안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생필품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 고급 양주와 양복 같은 것들은 김정은 위원장 혼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 상류층 배급용 상류층의 생필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8월 3일 날 희한하게 갑자기 뜬금없이 양복과 양주, 고급 양복 양주를 풀어줘야 된다. 이거 평양 상류층들이 다 쓰는 거다. 근데 이것도 참 어이없는 게 아니 모든 인민이 평등한데 상류층이 어디 있습니까? 지네들이 공산사회주의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 지네들끼리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9월 4일 날 북한 건국기념일 73주년쯤에서 갑자기 선물이 뿌려졌는데 여기에 고급 양복 그리고 남녀가 한복 한 벌씩 그리고 고급 양주 4병 와인 고급으로 2병 이렇게가 배급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뭐 와이너리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고급 양주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하죠. 풀어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북한에 이 방직 공업이 아주 낙후돼 있어가지고 고급 이 모직 양복 이 옷감이 있을 리도 없고 그러면 다 어딘가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고위 간부들이 많이 받을 정도로 대량으로 뿌려졌다는 것은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냐? 자, 7월 30일 또 보도를 했죠. 정부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되었던 대북 인도 협력 물자의 반출 승인을 7월 30일 재개했다. 다만 통일부는 이날 반출 승인한 인도 물자의 종류나 지원 주체 및 시기, 북측 사업 파트너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국익 때문에 공개 못한다 이겁니다. 아니 국익 때문에 왜 이걸 공개 못해요? 뭔가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공개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에게, 북한의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누가 줬는지는 밝히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보내준다. 라고 7월 30일 날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후에 이제, 그 7월 30일 이야기했는데, 8월 달에 북한에는 그 물건이 들어가서 배급이 이루어졌다. 뭐 8월 한 중순쯤 들어왔으니까 그거 전부 포장해가지고 이제 8월 말부터 배급 완료했지 않겠습니까? 스케줄 뻔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남포항에 정박해 있는 북한 선박입니다. 북한은 지금 모든 국경이 봉쇄되어 있죠. 압록강, 두만강 다 봉쇄되어 있는데 항구는 봉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구로 뭔가가 들어갔지 않을까. 또 그 정도로 대량의 물건은 화물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물건의 양 아닌가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업이 일학인가요? 자, 남포항에 지금 9월 10일자 이 AIS 데이터를 제가 마린 트래픽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아니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화물선 지금 출입 통제되어 있는데 남포항에 9월 10일 오후 현재 이렇게 4척의 화물선이 들락날락거리고 있네요. 이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데일리 NK가 9월 9일 날 보도를 했는데 9월 9일에는 평양의 남포를 통해서 경유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유. 지금 북한의 기름값이 갑자기 치솟았는데 이 경유가 또 이제 들어갔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남포항에 이거 전부 다 화물선입니다. 선적 조회를 해보니까 화물선이 4척이나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온 배냐? 라는 거죠. 자, 그런데 9월 9일 날 미국 싱크탱크 선진안보연구소 C4ADS라는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낸 겁니다. 제재 대상 선박들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에서 허위로 받은 새로운 등록번호를 활용해 합법적인 선박처럼 항해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 선박 11척의 행보를 분석한 결과 킹스웨이호와 서블릭호가 허위 IMO 등록번호 발급을 통한 신원 세탁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빌리언스 18호는 킹스웨이로 선박명을 바꾸고 또 다른 선박 트윈스불호와 함께 선체 외관을 개조한 후에 2018년 10월
알파와 유니웰스라는 새로운 선박으로 가정해서 IMO 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선박 두 척, 즉 알파와 유니웰스는 두 개의 IMO 등록번호가 생성된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으로부터 대북 제재 지금 선박 목록에 들어가 있는 이 북한 배, 이게 킹스웨이하고 서블릭이 있는데 지금 킹스웨이는 라이베리아 선적이에요. 그렇지만 소유는 지금 북한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대북 제재 그 배로 딱 지정되어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죠. 그래서 외관을 살짝 바꾸고 그래서 알파와 유니웰스라는 가짜 선박 번호를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이거를 부여받아 가지고 신분 세탁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영화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로드 오브 워라는 2005년도 영화인데 이거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인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그 소련의 무기 이런 것들을 이 불법 무장단체 이런 데로 파는 그 세력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소련 장군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크리스톨이라는 이 배인데 지금 단속기 온다 바꾸자 해가지고 막 페인트 칠 해가지고 이름을 코노라고 이름을 바꿨네요. 그래서 단속반들이 오니까 아니 뭐 우리는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감자 씻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건데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극초창기 때, 즉 2019년 10월 달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던 북한 유령선 그 동영상 아시죠? 골든레이크 801이라고 하는 한국의 원양 어선이 이 대서양의 라스팔마스에서 폐선을 했는데 그 골든레이크 801의 이 AIS 신호 수신기가 다른 선박에 장착이 되어서 백령도 앞에서 왔다 갔다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걸 공개를 했죠. 나중에 미 국무부에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폐선된 선박의 AIS 송신기 이거 떼가지고 북한 화물선들 또는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화물선들이 타고 다니면서 뭐 까짓 거 이거야 뭐 여러 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부산항을 출발해가지고 목포를 컵을 틀면서 목포 앞에서는 갑자기 다른 이름을 바꾸고 또 평택 앞에서 또 다른 이름을 바꾸고 NLL 통과할 때 또 중국 이름을 바꿨다가 중국 뭐 칭다오 쪽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NLL 통과해서 남포로 들어가고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세탁해서 다니는데 그 들락날락하는 배를 부산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세탁한 선박이 자유롭게 부산항을 드나들었다 이거예요. 바로 그 킹스웨이가. 유니벨스의 IMO 등록번호를 사용한 킹스웨이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즉 AIS를 조작했고 순파, 에이펙스 등 다른 선박 이름으로 신호를 보내며 운항을 계속해 오다가 올해 5월 부산항에서 적발됐다. 라고 9월 9일 날 RFA가 보도를 했어요. 킹스웨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UN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바로 그 배입니다. 북한 불법 화물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킹스웨이가 아니고 순파, 에이펙스 이런 이름으로 계속 부산항을 드나들었다 이거예요. 부산항에 왜 왔을까 이게 북한 배가. 그동안 부산시장이 누구였습니까? 부산항만청은 또 누가 관리했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5월 이쯤에 부산시장 바뀌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닌가? 아니면은 미국이 수사망을 쪼아 들어와서 이제는 한국 정부가 도저히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스톱! 우리가 먼저 잡았어. 라고 우리는 뭐 죄 없어. 몰랐던 것 뿐이야. 그동안은. 라고 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부산시장이 바뀌어서 이런 것은 아닐까. 라는 의혹을 가져보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아무튼 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이 부산항을 계속 다른 이름 달고 들락날락 했는데 이건 몰랐을까 이겁니다. 그동안. 어쨌든 그렇게 잡혀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대북 제재 전과가 있는 한국 그리고 대북 제재 계속 위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국이 함께 연일 제재 완화돼야 한다. 한 목소리 내고 있죠. 정말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1시간 차이로 이렇게 한국 통일부 대변인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북 제재 완화시켜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뭐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뭐 이 국정을 다 공유를 하나요? 자,
9월 6일 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안보리에서 한반도 정세 추이를 감안해서 북한 관련 제재 조치를 완화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로부터 1시간 전에 한국의 통일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 유연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래서 대북제재 해제해서 북한에 뭐 좀 주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하면은 성폭행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성폭행범이 우리는 전과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재무부로부터 강력한 경고 받았죠. 그런데 그 성폭행범이 야, 이거 성범죄법 이거 너무 강력하다. 이거 좀 바꾸자. 완화시키자. 나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이 성범죄법.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참 희한하죠. 뻔뻔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중국과 국제사회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완전히 미국이 이 북한 불법 환적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 코스트가드, 미국 해안경비대 세력들이 이만큼이나 지금 한국 근처에 와 있어요. 2021년 9월 9일 그저께죠. 9월 9일 날 찍힌 사진입니다. 요코타 코스트가드 2010번의 기체 번호를 가지고 있는 미국 코스트가드 해상 초계기예요. 또 9월 8일 날은 2011번 이 또 사진 찍혔어요. 역시 요코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9월 3일 날 미국 코스트가드 먼로라고 하는 코스트가드 4,500톤짜리예요. 이게 또 사진 찍혔습니다. 남해죠. 동중국해에서 사진 찍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요코스카에 또 입항하는 9월 10일 날 입항하는 사진인데 버서프라고 하는 미국 코스트가드 이게 또 사진 찍혔습니다. 아니 코스트가드는 미국 해안경비대예요. 연안 미 해안선을 경비하는 해안경비대가 미 해안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태평양 서쪽 해안에 이렇게 왜 많이 와 있습니까? 그런데 미 코스트가드의 최고 특기는 뭐죠? 캘리포니아 남쪽에서 멕시코를 통해서 또는 카리브해 쪽에서 이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마약 단속범을 단속하는 그 임무, 불법 입국을 차단하는 임무,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그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해군보다 더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이 바다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또 바다에서 벌어지는 민간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은 군대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군대를 상대로 아주 강한 무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민간을 상대로는 결국은 경찰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경찰력 중에 하나인 코스트가드가 이 지역에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이 한국 연안 지역에 또 북한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최대의 해양 세력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해경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해군과 해경은 북한 불법 환적하는 그 현장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본 해상보안청이 밝혔죠. 저도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BH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못 본 척 하라고 그랬어. 이런 이야기 저도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안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지 하고 이렇게 미국이 코스트가드 세력을 이만큼이나 지금 보내놓은 겁니다. 이 트럼프 시대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냥 한 척 보내고 이랬는데 지금 바이든 시대 들어와서 이만큼이나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뿐이냐? 아니죠. 국제사회 전체가 지금 다 나섰어요. 영국 국기 제가 하나 해놨는데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 보내가지고 그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에 영국 구축함 호위함이 3척이나 있죠. 걔들이 지금 계속 교대해가면서 바다에서 탐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군함 왔죠. 그렇게 또 합니다. 거기만 왔냐? 아니죠. 여기 위니페그 이거 지금 9월 10일 날 요코스카에 입항하는 사진입니다. 캐나다 군함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버서프 이 위니페그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미국의 코스트가드인 버서프가 요코스카에서 임무하러 출항가는 이 사진이 이제 찍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호주 공군의 해상 초계기죠. 포세이돈 여기가 지금 가데나 오키나와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동중국해를 계속 탐색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만 있냐? 독일도 나섰습니다. 독일의 브란덴부르크급 호위함인데 4,500톤급이에요. 그 브란덴부르크급의 바이에른함이 이 동주국해 즉 남해로 오기 위해서 지금 파키스탄의 카라치항에 9월 8일 날 입항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곧 이제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미국, 영국, 네덜란드 있죠? 그리고 미국 코스트가드 왔죠? 그리고 호주, 캐나다, 일본, 거기다가 독일까지 또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가 전부 불법 환적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부산항에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것을 그동안 못 본 척 한 건지 몰랐던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못 본 척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쩍 이상해진 미국의 정찰기의 항로들이죠. 과연 북한만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글로벌 호크 블락 30인데요. 이 블락 30 밑에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U2 정찰기에 들어가는 초정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걸 이 글로벌 호크에 장착한 버전이에요. 이걸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이 블락 30 글로벌 호크는 기존의 RQ-4B 기체에 U2S용의 정찰 장비를 이식해 개조한 고성능 고고도 무인 정찰기입니다. 최대 고도 20km, 거리 150km에서 10cm급의 해상도를 갖추고 있고 70km 범위 내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MS-177 전자광학 카메라와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의 해상도를 가진 OBR 카메라와 통신 감청기를 탑재해서 세계 최정상급의 정찰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우리 사진관에 가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찍는 그 원판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 원판 카메라인데 그 원판 카메라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성능 좋은 그 유리원판 그 슬라이드 필름을 여기다 장착해서 그것도 우리가 뒤집어 쓰고 보던 그거보다 훨씬 큰 거 그리고 렌즈는 뭐 어마어마하게 긴 거 이런 거 장착한 정찰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워낙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그냥 뭐 전자광학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전자광학은 뭐냐? 우리 휴대폰에 들어있는 카메라 이런 게 전자광학 카메라인데 그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필름이 큰 이런 카메라를 여기다 장착을 해가지고 그냥 평양에 있는 사람 얼굴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론상으로는 무한대까지 볼 수 있는 이 카메라를 장착한 글로벌 호크 이걸 지금 일본에서 떠가지고 계속 이렇게 와서 휴전선 쪽에서 저기 NLL 서쪽 백령도보다 훨씬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보고 있는 그 항적 정보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게 어제 겁니다. 그 정도로 매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만 볼까요? 아니죠. 불법 환적하고 있는 거. 서해에서 이만큼이나 지금 오랫동안 작전하고 있는데 남포로 들어가는 놈. 또 저놈하고 어디서 저놈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 바다를 통해서 남포로 갈까? 그러면 제가 그동안 왔던 항로 다 보고 거기서 중간에 어떤 배하고 붙었다. 불법 환적하는 것이죠. 카메라 다 찍는 것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한국이 보고도 못 본 척했다라고 공개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지금 와 있는 이런 다국적 함대들 그리고 미국의 정찰 세력들 우리 한국이 불법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그 현장들 어마어마하게 저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터뜨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쇼 하는 거 이거 추진하다가 갑자기 IOC가 북한은 뭐다 불법으로 갑자기 무단 이 도쿄올림픽 불참했으니까 니들은 2022년 한 해 동안은 IOC 회원국 아니야 라고 해버려서 베이징에 지금 김정은이 못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온다라고 하는 일주일 전에 IOC가 갑자기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했어요. 근데 왕이가 한국에 와서 정의용이하고 또 문재인하고 분명히 시진핑 방한 정상회담 또 시진핑은 뭐 굳이 내가 한국에 안 가도 한국 오기 싫죠 귀찮게 그냥 니들이 베이징 와 그때 내가 멋지게 한번 이벤트 한번 해줄게 김정은이 불러서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왕이가 오기 일주일 전에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렸죠 IOC가. 그럼 이거 IOC가 갑자기 했을까요? 저는 미국이 조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왕이 오기 일주일 전에 확 죄를 뿌려버리는 이
외교적 타이밍, 즉 한국을 정말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한국 대선에서 이 지금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 정권이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이런 자료들을 터뜨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중국이 문재인과 김정은을 베이징에 불러서 이벤트를 해주려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시진핑 내가 이 정도 외교적 역량이 있어 라는 과시를 할 겸 한국의 정권을 계속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이런 친중 인사로 해줘야 한국이 중국의 방파제로서 남아있고 또 중국의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 이기니까 한국 정권 재창출이 중국의 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 재창출하는데 도와주자. 그건 남북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듯이 반대로 미국은 한국을 중국의 방파제가 아니라 중국을 겨누는 비수로서 우리가 데리고 또 같이 보호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결국 이 정권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정권 말반에 또 선거 임박에서 이 중요한 자료들 다 터뜨리고 아마 이자를 포함해서 이들의 수하 중에서 누군가를 또 어떤 그 기관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철퇴를 때릴 것 같은데 유엔 제재는 크게 겁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구속력이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면 또 잘 안 되니까. 그러나 미국 독자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그게 동반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임기 말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